지난 5월 경기도 여주에서 열린 도자기 축제 현장. 최근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식을 담는 그릇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데요. 총 100개 이상의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각종 도자기들을 선보였습니다. 과거에는 백자 위주의 식기들을 주로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다채로운 색상의 식기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인테리어적인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저는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뭐 꽃무늬라든지 캐릭터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신선해요. 지금 보고 있는 게. 밋밋한 그릇보다는 화려한 장식을 더한 생활 자기가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또 하나, 둥근 형태보다는 독특한 모양의 생활 자기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생활자기 중에서 크게 변했다고 한다고 하면 색깔이 화려해지고 다채로워졌죠. 백자 식기의 위주의 식기 문화였다면 근대에는 색자 문화의 식기, 빨주노초 판원 화려한 색상을 보고 즐기고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을 많이 선호들을 하시죠.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한 생활자기 공장. 이곳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포장되어 있던 흙 반죽을 꺼냅니다. 순식간에 기계로 빨려 들어간 흙 반죽은 좀 더 가느다란 형태로 나오는데요. 이 과정은 자기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반죽의 굵기를 조절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단단한 생활자기를 만들기 위해선 흙 속에 특별한 성분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카오린, 주서, 장성 이렇게 다 혼합돼서 믹서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동그란 흙덩어리 하나의 무게는 약 20kg. 그렇다면 이 흙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릇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종류 한 100여 가지 넘을 텐데요. 어묵급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 대접, 이제 그 외에 이제 접시 시리즈 같은 거 이런 거. 이 공장에서는 하루 2,000개의 그릇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반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답니다. 이게 뭐예요? 석고로 해서 풀을 만드는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 거죠. 모형을 만드는 거죠, 모형. 이 성형 틀의 무게 하나만 해도 2kg 남짓. 이곳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꺼낸 틀을 선반에 넣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그 성형한 물건을 건조시키는 과정이에요. 3, 40분 돌아가면 뒷공정까지 가는 거예요. 흙 반죽을 섞고 틀에 굳히는 과정에서 높은 고열은 필수. 항상 45도를 유지해야 한다는군요. 이 정도면 단단히 굳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머그잔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넘어오는 동안에 좀 약간 건조가 돼갖고 빼서 이쪽으로 주면 저쪽에서 손잡이를 붙여요. 건강한 생활자기를 만들기 위해 이곳에서는 본드나 일반 접착제 대신 이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흙물이에요, 흙. 잘 달라붙나요? 주인물이라고 그러니까
풀이나 봄도 그런 식이죠. 손잡이를 붙인 머그자는 1단계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색깔과 그림, 글자 등을 추가하면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도자기의 꽃이라 불리는 유약은 도자기의 표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유약은 온도 조절이 관건인데요. 이거는 지금 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44 정도, 45에서 44 정도 놓고 하는 게 좋아요. 넘어되면은 표면이 고르진 않아요. 유약의 두께에 따라 불량품이 나오기 십상인 생활자기 때문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거는 접시 종류별로다가 두께가 틀려요. 기물에 따라. 이곳에서 생산되는 자기의 종류만큼이나 유약을 바를 때 쓰는 도구도 크기별로 다양합니다. 사람의 손을 대신해 머그잔을 짚는 집게 모양이 정말 독특하군요. 장석과 규석, 석회석 등의 원료들을 일정 비율로 섞어 만든 유약은 자기 표면에 골고루 발라야 도자기에서 광이 나고 쉽게 깨지거나 흠집이 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도자기 굽는 공정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작업인 만큼 이 작업을 할 때는 누구보다 집중할 수밖에는 없다는군요. 접시가 작으면 작을수록 늦게 빼는 게 좋아요. 너무 빨리 빼면은 표면이 고르게 안 나와요. 유약이 고구려 안 묻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 빼는 게 표면에도 좋아요. 접시가. 그 일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건 감각인 건가요? 그렇죠. 속으로다가 소를 세야죠. 대충은. 일정한 속도로 하루 3,500개 자기의 유약을 바른다는 작업자. 가마에 들어가기 전 자기의 밑바닥은 꼭 닦아야 한다는데요. 그래야 가마에 들어가서 달라붙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구워질 수 있다고 하는군요. 이곳에서는 터널식 가마를 이용해 생활자기를 굽기 때문에 작업자가 밖에서 수시로 적정 온도를 확인합니다. (1200도에서) (1300도까지) 녹는 그 도자기를 가지고 자기라 하거든요. 아카다이든가 높게 되면은 이제 그 유면이 탁할 수도 있고 반질반질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15m 길이의 터널식 가마는 일정하게 온도 유지가 되면서 자기가 구워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그릇을 빠른 시간 안에 구워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마에 들어간 지 3시간 반. 투박하고 밋밋했던 생활자기들이 유약의 옷을 빌려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릇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생활자기 공방.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생활자기는 화려한 빛깔도 중요하지만 독특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취향에 맞추어 그릇의 형태를 다양하게 제작하고 있는데요. 둥근 모양에서 벗어나 사각, 타원형, 마름모 등 다양한 도형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5,000개의 생활자기를 만들어낸다는 경기도 여주의 한 생활자기 공장. 독특한 모양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각 모양별 석고틀이 있어야 합니다. 원형 벽시는 기계로 찍어도 타원형은 못 찍어. 원형은 어떻게 숫자가 그렇지, 이렇게.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지는 석고틀 성형. 재료부터 조금 다릅니다. 물하고 그냥 돌리면 돼. 석고틀을 이용한 성형은 흙과 물을 묽게 섞은 후 긴 호스를 통해 석고틀에 주입하는 방식을 이용한다는데요. 구멍에 똑같이 하면 올라가서 생성돼가지고 각자 그러니까 요래 와가 요래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아무거나 했으면 이때 흙 반죽이 주입되는 구멍을 일렬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10개의 석고틀을 쌓은 후에는 호스를 통해 흙 반죽을 이동시킵니다. 이것을 압력 주입식 석고 성형이라고 하는데요. 저쪽에는 그럼 덩어리로 가지고 하고 기계로 하고 이거는 흙물로 가다로만 합니다. 흙물이 들어가가지고 석고가 물을 빨아먹으면은 흙만 남는 거예요. 그게 물건 모양대로 나오는 거예요. 바다 모양대로. 바다가 다 틀리잖아요. 대량 생산과는 달리 소량으로 제작하는 다양한 무늬의 생활자기들. 문양과 더불어 글씨도 새길 수 있다고 합니다. (30~40분이면) 석고틀이 수분을 빨아들이고 흙이 석고틀에 남아서 그런 모양이 되는데요. 도자기 식기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몇 백까지죠. 아, 몇 배까지 나오셨어요? 모르지도 않고 셀 수도 없고. 매일 20kg이 넘는 석고틀 200개를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작업자. 그래도 고된 작업의 최고의 보상은 가마에서 나온 반짝반짝 광이 나는 그릇을 볼 때라고 합니다. 요 15년 폴레양 비틀림. 비틀림? 예. 여기다 안 말리면 예. 6시부터 아침에 8시까지. 아, 저녁에 놓고 아침에 빼는 예. 거예요? 예. 공장 안에 또 다른 곳에서도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크기가 엄청난 대형 접시부터 문양이 다양한 접시들까지 하나하나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마 재는 거예요. 가마? 요런 거는 같은 종류니까 재기가 쉬워. 근데 이건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머리 아파요. 1차 초벌구이를 끝낸 그릇을 마지막 가마에 넣기 위한 작업입니다. 다양한 모양의 그릇을 생산하다 보니 가마에 굽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그릇의 위치를 배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의 그릇을 구워낼 수 있어야 한다는군요. 실내 온도가 한 40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 더운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워 사우나가 돼요. 지금은 이제 시원한 거고 여름에는 옷을 하루에 2번씩 막 갈아야 돼요. 총 3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생활자기들의 가마 입장식. 그 어떤 것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데요.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장갑을 끼면은 이게 유약이 다 빠져버려요. 그럼 못 써. 그래가지고 장갑을 끼고 맨손으로 해요. 예쁜 그릇 하나를 위해 온몸의 상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처가 난데 몰라. 나는 그때는 일하냐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픈지도 모르겠어. 나중에 일 끝나고 나면은 아파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작업도 이제 마무리가 돼 갑니다. 빼곡하게 잘 쌓아올린 생활자기들. 드디어 가마의 문이 열렸습니다. (1225도의) 고온에서 좋은 그릇으로 완성되기까지 꽤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몇 시간이나 굽는 거예요? 거의 한 12시간. 12시간이요? 네, 거의. 많이 걸려요. 그릇에 열기를 불어넣고 작업자는 잠시 땀을 식힙니다. 후끈한 가마 앞에서 작업하려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제 좀 시원하세요? 네. 아유. 보기 좋은 그릇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자들의 땀과 오랜 손길이 닿아야만 빛을 내는 그릇으로 완성됩니다. 그 다음 날 오전 12시간 만에 가마의 문이 열립니다. 과연 작업자의 섬세한 손길로 단 하나의 불량품도 없는 완벽한 작업입니다. 압력집, 자동화, 수작업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800가지 종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가마에서 고온의 사우나를 끝내고 세상 밖으로 나온 생활자기들. 더 단단하고 견고해진 만큼 주방의 귀한 보물로 대접받겠죠. 평범했던 생활자기에
자신들만의 특별함을 불어넣는 맞춤형 그릇. 이곳에서는 어떤 그릇을 만들고 있을까요? 검은 거 좀 뭐예요? 골드예요. 금이요? 예. 칠하면 이렇게 갈색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가마에 한 800도에 구우면은 골드만 나고 다른 성분들은 다 산화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만. 쉽게 굳어버리는 성질의 금 용액은 한 번 부으면 다 쓸 때까지 작업을 끝낼 수가 없다는데요. 특별한 도구 없이 붓 하나면 충분하다는군요. 그램에 한 100만 원 정도 가는데 1000개에서 1300개 정도 칠해요. 그러면 그릇 한 개당 골드값만 한 700~800원씩 이렇게 먹히죠. 실수 없이 단 한 번의 붓질로 만들어진다는 황금빛깔 나만의 맞춤 그릇. 비싼 재료인 만큼 유난히도 빛이 나는 것 같은데요. (800도의) 가마에서 굽기를 3시간 반. 보는 사람들도 예쁘고 고급스러운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골드 옷을 하나 입었잖아요. 명품 옷을. 입으니까 또 품위도 있어 보이고 값어치도 있어 보이고 이 잔에다 커피 한 잔 먹으면 맛있지 않겠어요? 이제 오늘 끝나셨는데 뭐 하실 거예요? 그냥 뭐 거짓말 막걸리 한잔 먹죠 뭐.